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권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저는 먼저 제 프로필이 이렇게 있죠. 보시면 SBCM에서 2010년부터 2011년도 2년간 SBCM에서 개국할 때 같이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정권 전문가 중에 제가 거의 매출액의 회원 매출 60%를 제가 했고요. 한국경제팀은 2013년도 2월 오픈해서 12월 말까지 있다가 여기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고 집중 투자를 거의 못합니다. 한 종목당 3천만 원 이상 못 사게 하고 주로 비중도 뭐 30% 50%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하고 맞지 않아서 나올 때 2013년도 12월에 한국경제 전문가도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한 회원이 7, 80명 계속 있었으니까 한 5위 정도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1등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TV 2015년 1월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1등을 하고 있었고요. 2021년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 매출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1등. 메리츠 자산운용보다 영업이익이 제 개인적으로 한 게 훨씬 더 많았고요. 그만큼 제가 21년도 제일 잘 됐습니다. 그것은 21년도 전에 제가 주장했던 게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2000 주식은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지금도 안 팔아도 되는 주식입니다. 지금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되는 주식을 했고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거죠. 회원방송 아카데미 TV 회원방송의 장기 투자 종목은 시간을 1년을 뭐 갖고 1년 이상 가져간다 장기란 개념이 아닙니다. 장기라는 것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즉 시세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막 뭐 5년 동안 급등 10배 올랐다가 3년 동안 반타작 반의 반타작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으로 그 기업이 바뀌는 기업들 삼성전자는 80년도에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가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년 동안 빠졌습니다. 2013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5월까지 157만원에서 액면 분할 전에 157만원 갔다가 다시 103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87만원 갔다가 지금은 3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르건 300만원이죠. 그러면 다들 예를 들어서 400만원대 사신 분은 300만원 엄청난 손해잖아요. 근데 그거 옛날부터 사서 대한민국 국민이 팔아먹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배당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추천한 주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팔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거는 팔았어요. 물론 지금도 갖고 있어도 됩니다. 동바이텍이 DB하이텍입니다. 2010년도 5,800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74,700원 사상 고점이에요. 반드시 돌파니까 돈만 생기면 사놔라. 만약에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3월에 추천했으니까 전문가 처음 하면서 장기로 자 그래서 요거를 매달 50만원치 사모았어. 50만원치만 사모았다면 사모고 세상에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거액자산 아카데미 처럼 올라갔을 때 절반 팔고 다시 폭락했다 재매수하고 요거 반복했다면 50만원 가지고 그 기법대로 했다면 57억입니다. 내 돈 들어간 건 8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57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장기 투자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2016년도 제가 3월 달에 들어간 주식입니다. 이제는 2차전지 배터리 부품주가 아니다. 전기차 부품주가 아니라 PTC 히터 넣는 회사들 이런 거 사지 말고 2차전지 배터리 주식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2016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 누구도. 우리나라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셀을 만든다고 연구됐고 계속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회사들은 당연히 최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이 시작했는데 이재용 회장, 재태원 회장, LG 구회장 이 분들이 보는 눈을 보고 내가 주식을 그대로 사모았다면 인생 역전됐겠죠. 근데 지금도 에코프로도 위에서 물리신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부 다 작년에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그냥 도박을 한 것이고 16년도 사면 아직도 이익입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2016년도 여름에 봄에 정도 사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도 몇 배 이익입니다.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쯤에 어떤 주식이든지 2차전지 주식은 아직도 팔아야 될 이유는 양극재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 SDI 저거는 10년도 1, 2월달 3월달 했었는데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인생 동반주다. 10만원대에서 지금도 30만원대야. 그럼 80만 팔고 30만 이것은 도박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SDI는 장기 투자로는. 왜냐하면 기존에 이것도 85년도 샀다면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주가는 21만원대 갔다가 다시 8만원 오고요. 또 16만 갔다 다시 8만 오고 또 이렇게 있다가 계속 20만 빠져가지고 수년 동안 빠져가지고 7만 6천원 저가 찍고 82만 8천까지 갔죠. 요거 가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17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4년 반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4년 반 만에. 그러면 이 10배 오를 때까지 이 주식을 계속 20년간 사모았다. 20년간 한 주가 10만원대였잖아. 최고 비싼 게 최대가 20만원대. 잠깐 20만 평균적으로 10만원 밖에 안 나와요. 80, 95년, 2005년, 2015 3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만원치 사모았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360 한 주씩 사모았으면 360주를 사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5년 동안 얼마 올랐을까요? 360주가 360주가 얼마예요? 82만이라 치면 80만 치면 최고가 기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억입니다. 2억 9,800이에요. 36개월 동안 360주로 곱하기 10만원이라면 이게 얼마죠? 3,600만원입니다. 내가 3,600만원 모았으면 거의 10배가 나온 거죠. 평균적으로 10배 나왔을 거예요. 자, 10배가 나왔어요. 80만원. 그럼 지금 이거 팔 필요 없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대 가서 250만원까지 저는 팔 생각 없죠. 250만원 가서 팔았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아니 만약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러면 40년이죠. 5년 뒤에 내가 250만원 팔았어요. 360절 가지고. 그러면 나는 250만원 가서 전부 다 전량 매도 치고 다시는 주식을 안 삽니다. 만약에 그러면 250만 360주니까 한 달에 250만원을 30년간 쓸 수 있습니다. 자, 30부터 20살이 30부터 25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20대 알바하든 뭘 하든 한 달에 그때는 6,000원 했습니다. 실제로 10만원 아니에요. 이거 내 돈 3,600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식으로 위험하다, 돈을 못 번다. 그것은 본인들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목표로 세워서 시간을 30년 걸린다면 훨씬 더 하고요.
보세요. 얼마 여기에서부터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때까지는 3만 원대입니다. 그죠? 자, 그럼 2001년도까지 3만 원이에요. 2001년도 최고가가 3만 원입니다. 여기에 최고가 평균 단가 해봤자 10만 원 초반이에요. 그죠? 10만 원 초반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예요? 볼까 얼마인지? 요때까지는 최고가가 3만 원이 23,000원이에요. 그럼 85년도부터 6,000원이잖아요. 여기 29,000원이고. 그럼 평균적으로 여기가 2만 원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년 동안 2만 원이고요. 둘, 넷, 여섯, 여덟. 10년 동안은 6만 원이에요. 그럼 2만 원과 6만 원 차이는 그러면 4만이니까 4만이죠. 평균 단가 20년 동안. 20년 동안 평균 단가는 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평균 단가를 쳐보면 또 둘, 넷, 여섯, 여덟, 열 15년 동안 평균 단가가 여기랑 17만 원에 5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10만 원 치고 12만 원 치고 그럼 12만 원에 10년간 20년간 보세요. 20년간 4만 원입니다. 플러스 12만 원 곱하기 10년 나누기 30. 그럼 66,000원이에요. 자, 66,000원이에요. 그럼 66,000원 곱하기 360주 하면 2,400만 원입니다. 난 30년간 2,400을 30년간 돈을 2,400을 실제로 30년에 2,400을 내가 주식으로 사모으진 않았겠죠? 자, 2,400을 사모았으면 지금 여기는 3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0만 원 가면 얼마죠? 3팔 24니까 3배 가잖아. 10억이죠? 3억이. 난 250만 원 갔을 때 나는 360주를 홀랑 팔아먹었어. 이제 40년 걸렸죠, 그러면. 그러면 40년 걸렸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30년 동안은 250만 원 매달 한 주씩 팔아서 쓰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장기로 엄청난 이익. 그럼 이 주식을 여기서 샀던 분들은 지금도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저는 옛날부터 여기서부터 2017년도 했거든요. 했으면 16, 17. 20년 때도 계속 펀드 다 깨서 사라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안 팔아줬냐? 지금 왔으면 여기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 요거 팔면 다른 거 같겠지. 21년도 팔아서 만약에 20년 팔았으면 뭐 갖고 바이오주 갔을까? 바이오주 똑같이 깨먹었을까 아마. 이것은 처음부터 목적이 내가 한 달에 36,000원 사다, 만원 사다, 2만 사다, 3만 사다, 5만 사다, 7만, 10만 생일 것. 그러면 당연히 20살 때부터 샀으면 20살 때는 이 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 주당. 1년 내대로 사봤자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6만 6천 원이면 6만이잖아요. 근데 여기 2만 원이기 때문에 1년 내도록 20만 사요. 아무리 그때 돈값이 비싸도록 돈값 비싸지 않아요. 제가 94년대 입사했을 때 첫 봉급이 한 250만 정도 받았거든요. 80% 1년 동안 기본급이 80%밖에 못 받아 신입들은.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는 300만 원치 받았어요. 저는 금융기관에 그러더라도 그렇다고 일반인들은 그러면 연봉이 3,500 정도 최초 1년 차에 그래 되니까 3천만 원대.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도 한 30%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연봉이. 지금 연봉 일반 직장 4천만 정도 되잖아요. 일반직 중견기업들은 5천만 된다 쳐. 그럼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2만 원이면 지금 4만 원치 사는 효과랑 같은 거죠, 돈의 가치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SDI하고 LG화학이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뭐 포스코 푸치엠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3년도 6개월 동안은 포스코홀딩스가 3배 올랐으니까 30만에서 20만. 22년도 대비 23년도 고점 4배가 올랐어요. 내려왔지만 LG화학은 못 올라갔고 계속 빠졌고 포스코 푸치엠도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런데 한 10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이 주식 중에서는 SDI만 사야 되는 거죠. LG 엔솔도 아니고 LG 애니솔루션, 포스코 폴트전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이런 거. 왜 그럴까? 그 공부를 하는 게 장기 투자 공부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이거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요 관련된 아카데미는 이번 달에 합니다. 5월 말에. 세상에 가장 쉽고 안전 누구나 그 있잖아.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이 동방박사 1등주 TV 유튜브를 보면서 종목도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거액자산가 길이죠. 거액자산가 길. 주식으로 무조건 10억을 벌어야 돼. 1억 가지고 10억 벌든 1000만 가지고 10억 벌든 어쨌든 10억 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억 벌려면 따블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10억 갖고 있는 사람 한 종목을 잘 안 사기 때문에 따블을 못 먹어요. 10억까지 있어 평생 해봤자 10년 해봤자 10억 내외만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절대로 안 깨져요. 나는 100억도 1000억도 한 종목 올인한다 그랬죠. 저는 이미 2016년도 그때부터 계속 17년도 얘기했지만, 자, 이 주식은 지금도 갖고 있어도 되죠. 동부하이텍, DBI, HLB, 에코프로, 일진모터스, 삼성, SDI. 제가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한국 주식으로 장기 투자로 이야기해서 몇 년 동안 끌고 간 중국은 이 주식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76,000원에 74,000원 간다. 시간은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갑니다. 왜?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에 200mm 웨이퍼 세계 1등이기 때문에 300mm, 200mm 웨이퍼로. 그리고 이제는 DB 하이텍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자 칩을 이 동양에 파는 것은 아마 여기서 생산할 거야. 최종 결론이 이제 10월 10일에 날 거예요. 그럼 HLB는 제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지금 현재 가격 한 600원대, 700원, 1870원이니까 만주만 사놓고 평생 팔아지면 먹죠. 원금만 찾으면 5배 가면 원금 차고 절대 팔아주지 마라. 임상 3사 갈 때 200배 올랐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돼. 지금도 갖고 있어도 150배예요. 에코프로 BM 지금도 갖고 있으면 3,000원, 그때가 3,000원대인데 만원대, 만원 초반 2016년도 만원 초 2017년도 해봤자 아무리 비싸 2, 3만원이에요. 2, 3만원이면 5천이죠. 5925 5천원이면 지금도 얼마예요? 지금도 20배잖아요. 20배 16년도 몇 년 걸렸어요? 17, 18, 19, 20, 22, 23, 24 한 7, 8년이네. 7, 8년도 10배만 나도 얼마나 커요. 일진모터리도 만원대에서 지금 3, 4만원, 4만 4배인데 최고가가 12배 올라갔다 내려왔지. 아직 멀었습니다. SDI도 아직 멀었어요. 목표가 가려면. 미국 주식은 제가 옛날부터 2010년도 이후부터 저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하면 살아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에 테슬라가 흑자전환하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대중화돼서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도 지금도 테슬라를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은 엔비디아를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죠. 삼성야말로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지금도 마찬가지. 장기 투자 종목은 목표가는 내가 보는 10배는 다 왔어. 10배 가면 팔면 돼요. 뭐 10배 가면 얼마에 샀든지 10배 먹으면 팔면 또 다른 거 10배 먹으면 100배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싸니 싸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못 하신 분들이 재무제표 전혀 모르고 전략과 전술 차이도 모르잖아요. 전략 전술의 차이도 몰라요. 그죠? 주식 관련된 사관학교, 정권대학이라는 주식 관련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나온 적도 없어요. 주식 관련 재무제표도 몰라요. 그러면 한글을 국어책을 읽으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한글조차도 안 배우고 내가 책을 읽고 자는 거 똑같은 현상이죠. 주식 관련된 PER, PBR도 모르면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기준을 못 세우잖아요. EV, 에비타를 알아야 되죠.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 다음에 ROE도 알고 ROA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알아야 되고 차트가 추세 패턴 차트가 있고요. 지지성, 저항성도 있고 다 공부를 해야만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기법, 수익 모델도 있어야 되잖아. 뭔가 하나의 틀을 내가 바가지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바가지를 찍어내기 때문에 금형이 필요하잖아. 금형이 뭔지 모르죠, 그죠? 바가지 비를 쇳덩어리에다가 바가지 모양을 딱 따가지고 화학재, 폴리에틸렌, 화학 재료를 추출하면 안에 금속소 들어가서 안에 쭉 플러스 들어가서 액체 같은 게 들어가고 이제 딱 떼면 냉각하면 딱 하면 바로 바가지 떡떡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연료통에다가 사출기 있어. 제가 20살에 알바를 사출기 공장 가서 알바했는데 학비 본다고. 화학 폴리에틸렌에다가 폴리에틸렌을 여기다가 동그랗게 쌀같이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기계에서 막 녹여요. 열가해서 막 녹여서 이제 물처럼 쏘는 거죠. 쌀같이 있다가 좀 있으면 여기 딱 냉각장치에서 딱 하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털이 있어야만 돼. 이 내가 주식을 보려면 돈 버는 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저는 요 종목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팔아야 되는 주식들이에요. 다른 주식 장기 투자를 한지 뭐 단기 매매는 이것저것 하지만 그렇다. 그래 보시고 동방과 살등주 TV 책은 제가 이 책에 2개 다 내용이 다 있어. 책을 제가 옛날에 그렇게 책을 내면서 그렇게 강의해 드렸어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5만원에 샀는데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손해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그대로 되고 그럼 다시 왜 5만원 사고 만원 안 팔고 만원에서 5만원 안 팔고 왜 계속 실평 1등주 실전주식 투자면 가치 평가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식에 물려줄 주식은 한번 사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자식 즉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10년 10배 이상 갈 주식 10배 이상 성장할 주식 요 기준으로 딱 맞으면 그러면 10년 이상 동안 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조그만 기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주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룹주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잘 갔는데 삼성전자 못 가죠, 그죠? 성장이 뒤처져서 그런 거죠. 다시 극복해내겠죠, 역경. 위기가 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역경이 오면 역경을 극복해내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자금력, 기획력, 판매력, 조직력,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이런 게 다 있어야만 위기를 극복해낼 거예요. 삼성전자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내겠죠. 장기 투자로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럼 요 책에도 보면 삼성전자는 그냥 보유하면 된다. 인생 동반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누구 시골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미국 주식을 HTS로 MTS로 온라인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굳이 내가 과거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해외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 삼성증권 가야 되고 10년 전에는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영어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 내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해외 주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영어를 알아야만 미국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를 읽고 그 기업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번역기 구글 돌리면 그거 다 번역해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한글 어떤 영문 다 번역돼요, 그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요 책에는 있지만 이제는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 앞으로 시대 AI 삼성전자도 그동안 혁명을 일으켜서 왔는데 이제는 혁명을 일으키지만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혁신도 SK 하이닉스 혁신적으로 메모리의 혁신을 일으켜서 HBM을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든 게 아니죠. HBM은 하이닉스가 만들었어요. 하이닉스가 만들었으니까 하이닉스 혁신을 한 겁니다. 혁명이 아니라 삼성전자 혁신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고 하이닉스는 올랐죠, 그죠? 근데 이 혁신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아류입니다. 아류. 엔비디아 밑에 있는 개념이에요.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요 위에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AI 반도체가 최상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 AI 반도체 최상층에 있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산다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도 가격이 비싸고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럼 시대에 맞게 전략은 같아요. 나는 전략이란 것은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맞는데 그러면 전술은 어떻게? 그 전략 중에 종목은 있잖아요. 이 전체는 사는 파는 게 아니 맞아요. 그죠? 그럼 팔 때가 있어요. 언제 탈출해야 될까? 그 탈출하는 기준을 가지고 탈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출하지 않을 주식은 전략을 갖고 어디 위에 팔고 밑에 산다. 어떤 기준을 비중 조절하는데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먼저 이야기해드렸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자, 요 주식이 뭘까요? 미국 주식은 지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자, 요 주식이 뭐예요?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폭등했죠. 우리나라 주식 뭐일까요? 우리나라 주식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주식입니다. 세계 배터리 1등주입니다. 세계 배터리 1등주는 즉 주가 측면의 1등주 보다도 1등주라는 MS 즉 시장 점유율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중국 포함해서 배터리 순수 배터리 회사로는 1등 회사입니다. 어디에요? CATL이지. CATL입니다. 중국에. BYD도 수직 계열 배터리가 있어요. BYD는 자동차를 PHEV도 만들고 EV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하이브리드 같이. 근데 BYD에 여기 배터리 셀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직 계열에 대해서 BYD는 다 합니다. 누구?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배터리 공장 있잖아요. 배터리 받아서 만들잖아요. 직접. 그것처럼 BYD도 그렇고. 그런데 BYD도 CATL 거 쓸 때도 있고, CATL이 1등이에요, 배터리요. CA, 또 B가 있고, 또 2등에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CATL 주식이에요. 와, 엄청 많이 올랐죠? 이때 대폭등했잖아요. 중국 지수가 엄청 올랐죠, 지금? 왜 이걸 보여주냐면 지금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능더스타 여기 심천 성강통에 심천 정권거래소 성강통이라 그죠? 성강통에 선전에 심천에 이제 거래 정권으로 상장된 게 CATL인데 중국말 이건 뭐야? 나 중국말 모르니까 어쨌든 CATL이에요. CATL 주식이 CATL이 10년 주가를 볼게요. 얼마 올랐을까요? 이게 29달러, 29위안 정도에서 690인가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럼 30에서 300은 10배잖아요. 20배. 상장 늦게 해서 상장하고 나서 20배가 올랐어요. 20배가 오르고 나서 BYD 같은 것도 2008년도 워런 버핏이 들어갔잖아요. 워런 버핏도 20배인가 30배 수익 내고 15% 지분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한 4. 몇 프로 남았을 거예요. 아마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자, CATL도 21년도 고점이죠. 자, 24년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1년 저가가 얼마예요? 140달러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고가가 한 600, 여기 보니까 690 정도, 한 700 정도 된다 치고. 그러면 80% 빠졌잖아요.
그러면 왜 80% 빠졌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나빠서 빠졌어요? 지금 중국의 신차 등록은 3분의 2 이상이 77% 정도 뭐 이렇게 신차가 전부 다 배터리예요. 순수 배터리 EV도 있고 PHEV도 있는데 배터리야. 3분의 2가 60%대가 지금 하고 중국 점유율은 지금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지금 순수 전기차 뭐 PHEV를 다 포함하면 거의 44% 정도 침투해 버렸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순수 전기차로 이렇게 전기차로 성장 침투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배터리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장률로 보면 배터리가 지금도 배터리 작년 대비 38%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못 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의 침투율이 30% 가면 대중화인데 기본적으로 침투율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에 거기 들어가면 한 30% 들어간다는 것은 10대 중에 3대, 즉 3분의 1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 때는 이미 주식은 미리 다 올라 고점 찍고 그 가열권이죠. 여기서는. 그 산업에 여기서는 이 가열권에서는 주가 여기서는 배터리 100자만 들어가도 기업이 이익이 냈습니다. 즉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100군데가 넘어 각 도시마다 한두 개씩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이익을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왜? 전기자동차 계속 엄청 팔리니까 쪽쪽쪽. 그런데 계속 나머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기자동차가 침투가 3분의 1 이상 가면서 30-40% 가면서 전부 다 조그만 회사들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100km 정도 가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제 300km, 270km 정도 이상 가지 않으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미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몇 개 회사만 남았는데 그 남은 1등조차도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1등하고 3등하고 이렇게 최상위급만 성숙기 시장 이미 얘들은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이 전기자동차 산업조차도 레드오션 하는 쪽쪽 손해니까. 왜? CAT라고 몇 개 회사가 다 잡았어요. BYD하고. 그리고 소재도 몇 개 상위만 다 잡았어요. 리튬 회사도 수산화 리튬 전기차 들어가잖아요. 그 수산화 리튬도 저 위에서 가격이 100달러 이하 왔다. 지금 뭐 110달러 이렇게 왔나? 100달러 이렇게 내외 왔을 거야. 막 80달러 이렇게 갔다가. 좀 올랐어요. 최근에 한 1-20%. 자, 그래도 아직 멀었어. 그런데 수산화 리튬에서 관련된 회사 1등, 2등, 3등 회사조차도 지금 거의 BEP 정도 도달할 정도. 즉 추가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하면 완전 1등 회사도 손해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막 이제 새로 그러면 즉 성숙기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성숙기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장기, 산업 사이클상 성장 중기 이상으로 중기 이미 절반 이상이 전기차인데 그럼 전기차만 타지는 않잖아요. 해외 미국 차도 사고 벤츠도 타고 이렇게 타니까 그러면 전기자동차 판매가 줄잖아요. 줄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은 거기에서 최고만 하나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고만 살아남으니까 배터리 1등 회사는 CATL이죠. 그래서 CATL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하루에 11% 주가만 하루에 종합주가에서 엄청 올라가지만 근데 BYD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주가는 이미 끝났어요. BYD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 테슬라가 414달러가 고점이고 이 고점도 있는데 이 고점도 BYD도 나중 되면 올라가겠지. 어느 정도는 이까지 회복하는 건 전기자동차 잘 팔려고 하면 해외도 팔. 그럼 미국 이미 중국은 BYD는 미국 갖다 못 팔고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달 10월 30일부터는 47%인가 관세가 47%대로 관세를 올렸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은 100%까지 올렸고
인베파를. 자, 그러면 해외에 잘 못 파니까 BYD도 만들어서 국내는 성장을 30% 이상 못 하니까 이제 앞으로 10%대밖에 안 되고 안정적 미국, 중국에서는 팔지만 해외로 가야 돼. 공장을 크게 지어서.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YD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를 사면 안 되고요.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잘 팔린다고 테슬라를 사는 것은 이미 구닥다리 같은 과거 생각이에요. 그죠? BYD를 살 필요 없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를 사지만 그 배터리 사면 CAT를 사야 되는 거죠. 이제는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ETF 같은 상품도 올라가요. 어느 정도는. 중국 주식 다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따보는 가요. 뭐 펀드들이 뭐는지 50%는 갑니다. 기본.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섹터를 전체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회사가 많아서, 그래서 몇 개만 있으니까 그 몇 개만 골라야 되는 거죠. 중국은 CATL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1등은 다시 살아나요, 주식은. 그래서 이렇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 CATL은 일일 주가이라 일봉 보시면 다르죠. 폭등하기 시작해 12%대. 그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을 보면 이 크게 보면 여기서 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봉 기준으로 이평선을 22평선 돌파를 했고요. 62평선 조위에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50 정도 되니까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요. 천천히라도 주봉을 보면 모든 걸 압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래가지고 질리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국의 전기 자동차 관련된 중국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해외 주식 시장 중국 상해 지수가 여기 얼마 가서 하루에 8% 올랐죠. 종합지수가. CAT 11%, 여기도 12%, 여기는 2% 오르고요. 여기가 3% 이렇게 올라갔어. 아직도 구닥다리 같이 중국이 3100도 못 간다고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얼마 전에. 내가 언제죠? 10월 9월 27일에 이미 9월 27일에 요 목요일 요 금요일이잖아요. 이날 이미 9월 27일 이때 3087이에요. 그죠? 거인의 시선에 금요일 오전 11시 반 12시 할 때 이미 저는 3100을 주로 저항이라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3500까지 지켜보는 건 지금 3358이 당연히 올라가는, 이게 지금 여기 거래가 엄청 실리고 올라가고 있죠. 10월 30일 거래가 막 이 주가 하루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11% 종합지수가. 자, 한 달 만에 17% 올랐는데 17% 올 때가 요때밖에 없어요. 2015년 외국인 투자를 완화시켜서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보시면 20% 10%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같이 들어가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죠? 중국 경제. 그런데 이때는 소비가 됐으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 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요때 당시는 5178까지 갔죠. 이때다 외국인 투자가 자유라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때는 뭐 안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좀 구조가 이게 중국이 이제 내수를 중국의 제조업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해외 기업들이 꿀뚝 회사들이 빠져가지고 제조업으로 부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자 해도. 그 내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려니까 지금까지 내수 살린다고 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다 죽어. 부동산 1, 2, 3등이 거의 다 쓰러졌는데도 외곽에 빈집이 신규 분양 빈집도 있고 그래도 부동산 워낙 침체한데 부동산 살리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금리가 내려가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빨리 지금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지준율이 0.5% 인하했다고 여기 한 190조 된다고 이거 크죠? 이거 때문만 아니에요. 중국 주식 이것만 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자, 정책적인 금융정책,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히 주식 시장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말하는 거 은행. 정권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가게 운영자, 가게 일반자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중국은 목적을 하는데 주식 투자는 자체 안 돼. 이제는 주식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받고 해도 되고요.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이 이제 풀렸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본적으로 주식 관련된 대출 규모의 예상치가 한 5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 그럽니다. 50조 원이 돈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은행의 지준율은 190조라는 것은 그만큼 낮죠. 은행의 190조라는 그 0.5%는 190조 우리나라 돈은 190조 정도의 지급 준비를 더 은행에 덜 싸도 되는 190조 덜 싸 이 190조 플러스 어디다 은행이 대출해든 뭘 하든 이렇게 투자를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지준율 해봤자 지난번에 0. 얼마 하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자유롭게 돼서 거의 50조나 풀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돈이 유입되는 거냐. 단수멸로죠. 돈의 규모로.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 몰렸던 자금들이 주식이 21년도 샀던 고점에서 계속 안 가지고 중국이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단숨에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도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미 21년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돌파할 걸로 보여요. 당연히. 이거 돌파합니다. 금방.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주식이. 지수가 대다수 거기 중 1등주는 다 회복하는 거예요. 부실주는 안 되겠지만 부동산도 부실주 안 되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이런 CATL 같은 것은 주가가 300달러면 이제는 80% 반의 반타작대가 3분의 1 토막씩 났다가 자 100에서 50%는 반타지 50% 25% 75%는 반의 반타 3분의 1 토막이죠. 80%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된 게 다시 올라가면 80%에서 마이너스 20% 즉 만원짜리가 2,000원 됐는데 2,000원짜리가 4,000원 가면 얼마예요? 따블라면 얼마예요? 아직도 마이너스 60% 빠졌죠.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러면 이게 3배는 기본 나는 거예요. 2,000원에서 6,000원 가면 3배는 6,000원 6,000원 가면 여기서 30%대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37은 700달러 700위안에서 47, 28 그러면 얼마예요? 500달러 500위안 250이잖아요. 그냥 더블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세가 물론 가다가 조정받고 조정하는데 추세를 말하는 거야. 세 번. 자, CATL이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돈이 규모로 풀리기 시작하면 서로 살라 그러겠죠. 팔아먹고 개인들은. 그러면 좋은 게 BYD로도 어느 정도 오르겠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전기치 신상장 산업들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중국을 보고 갔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중국이 먼저 앞서갔죠.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중국이 대중화를 시켰잖아요. 전국과 이제 중국은 거의 3분의 1이 순수 전기차로는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대로 따라갔겠죠. 그럼 그 다음에 타자는 뭐예요? 옛날에는 제가 2000년도에는 2000년 초 조선주만 하면 되고요. 2010년도 소비주고요. 전 2011년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2020년도는 30년 사이는 고령화 시대가 진입하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만 아니라. 그러면 중국의 수혜주는 고령화 시대의 수혜주는 뭐예요? 싼 약이죠.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고요. 3만원대. 당연히 10배 30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사지 않는다. 10배밖에 안 가니까. 근데 싼 약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고령화되면 더 오랫동안 보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신약, 암을 정복해야 되죠. 3대 암을. 그 암을 정복한 세계 1등 박사가 누구냐면 미국에 있어요. LSKB에 2021년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그 제 후배가 20억 투자해주고. 그래서 2012년도 이미 2020년대를 보고 10년 뒤를 보고 최소 5년 안에는 2,000원, 1,800원짜리가 10,000원 이상 가니까 아마 50배는 갈 거다. 5년 정도 걸리면. 그럼 2,000원짜리가 1,000원대니까 5만원 1,000원이니까 10배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5만원. 그래서 2012년도 내가 회원들한테서 25%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사가지고 22년도 5월 16일인가 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추천가 내려간 적 없어요. 한 몇 주 동안 계속 내가 추천가 있다가 그 다음에 2,600원 가서 이제는 리딩하지 않는다. 전부 다 만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주는 반드시 갖고 있고 10,000원 이상 갔을 때 내 원금 1,000주를 팔아서 아니다 만주니까 2,000주 팔아서 2,000만원 내 돈 빼고 나머지 8,000주는 10만원 10만원 이상 갈 때까지 보유해서 팔아먹어라. 그럼 50배니까 2,000만원 50배면 10억이에요. 그죠? 10억까지 인생 역전한다.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다시는 물어보지도 말고 나한테 팔라 그런다. 그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왜? 그죠? 그러면 2011년도죠? 그 다음 2016년도에서는 이제는 또 중국 수혜주입니다. 이게 중국 수혜주. 전기 자동차죠. 중국이 자기 엔진차가 없으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자기들은 전부 다 돈이 많은 성장해도 전부 다 독일차, 일본차, 우리나라 차 사가야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기간 산업인데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가서 했죠. 그럼 16년도 10년 뒤에 26년도 정도 되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010년도부터 들어갈 거. 그러면 우리는 중국 걸 안 사니까 그럼 중국의 수혜주를 사면 되잖아요. 그 중국의 수혜주가 뭐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죠. 있죠. 그리고 실적 안 하면 중국이 당연히 가면 세계 자동차는 중국이 전기차를 잘 만들고 대중화되면 당연히 중국의 미국 차나 일본 차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럼 다른 회사들도 갈 수밖에 없고 울매그자매로 전기차 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럽이 따라갔죠. 그 유럽 시장 1등이 유럽의 가장 전기 자동차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유럽이 성장하고 있어요. 유럽의 1등 수혜주는 삼성 SDI입니다. 세일업체. 세를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삼성 SDI 밸류 체인에 들어간 게 있죠. 양극재는 에코프로, 응극기자재는 동방일지모틀 요 세 개예요. 그 다음에 LNF는 LG하게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흑연이라든지 포스코캔 이 흑연 같은 건 중국 걸 쓰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흑연은 의무가 없어요. 전해전 그 정부 제시도 없어지니까 바로 요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갔잖아. 그래서 전부 다 중국 관련된 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때서 중국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동차까지 성장하고 나면 고성장하고 이제 제조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중국을 보고 이제 성장은 주식을 보고 중국 주식을 보고 주식하면 안 되죠. 10년 이상을.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이제 GDP 구매율 2등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시대가 또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작년 계속 미국을 보러 가죠. 그 전부터 미국. 미국은 세계 1등 원래부터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봐야 되니까 미국이 봐야 되니까 세계 1등인데 그 1등 중에 앞으로 성장하는 게 10년 뒤에도 성장할 게 뭘까요? 바이오는 옛날에 시작했으니까 그럼 10년 뒤에 성장한 것은 AI잖아요. AI 12년부터 AI 시대가 AI 혁명이에요. 이제는 그냥 AI는 반도체만 가야 되지 않고 AI 반도체를 가야 되죠. 그래서 AI 혁명은 이 한 프로 10몇 년 뒤에는 인조인간이 다닌다 그러죠. 그래 인조인간 시대 작년부터 했잖아요. 우리는 배터리를 팔면 그때는 내가 옛날부터 2017년도 내가 배터리로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10배는 먹으니까 무조건 주식은 16년도 기준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10배 먹으면 팔면 되지. 아니면 10배 먹고도 팔지 않을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인조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10년도 20년도 샀던 30, 22년 오래 샀던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중에 어저께 메타 플랫폼스가 요즘 잘 가고 테슬라도 올랐어요. 그죠? 올랐는데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가 더 잘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얘는 15배 가고 얘는 6배밖에 못 갔어요. 22년 저가기죠. 아직 얘는 고점도 못 뚫었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로 보니까 사람들. 근데 지금은 폭스콘 테크데이라고요. 테크데이가 8일날 9일날 현지 시간 8, 9일날 이번 주에 목요일날 우리 나오겠죠. 그죠? 테크데이가 있고 10일날 로봇 택시데이가 있죠. 테슬라. 그래서 폭스콘이 지금 앞으로 AI 수요가 엄청날 거다.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그 실적도 상향시키고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수요가 그래서 좋아지고요. 테슬라도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 여기 자율주행차 솔루션입니다. 요게 이미 인간이 1년 동안 운전하는 그 데이터량을 이미 저장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6대 도시에 전부 다 운전대에 사람 없는 자동차가 이미 테스트 드라이빙 중입니다. 시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도로 다니면서 이미지 그전에는 이렇게 연가일로 데이터로 저장하고 지금 이미지 자체를 저장하는 하나씩 이미지를 자체를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축적을 하면 사물 인식을 인간처럼 인식하는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어요. 사이버 트랙에는 FSD가 들어갔는데 항우에 그런데 지금 폭스콘에서도 AI 관련된 수요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는 훨씬 더 이게 더 발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금 AI 서버죠. AI 서버 수요가 아주 크다. 폭스콘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AI 서버를 데이터가 AI 서버 센터가 다 만들어지면 그거 갖다 이용해서 써야 돼. 그 이용했을 때 AI 수요죠.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메타 플랫폼스랑 많아요. 폭스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또 AI 칩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칩들 어디가 만드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럼 중국이 저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돈도 안 풀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적자 많이 나고 있다고 돈을 긴축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CATL이 중국도 가고 다른 주식도 오르고 중국이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들이.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은 소비가 살아날 걸로 보여요. 그럼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여행주나 이런 게 그냥 아닌 게 아니라 하장 지금 여행도 별로 안 오잖아요. 그죠? 좀 늘었다 하지만 준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LG 생활건강 이런 게 좀 최근에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중국 자체 지금 여기 LG생활 중국 법인은 다 적자인데 이제 중국의 주식이 잘 되니까 다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화장품하고 다 있죠. 여기에 업료도 다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 수요가 되는 거예요. 흑자로 전환되고 내년에는.
그래서 그렇고 그거보다도 이제 CAT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번 달이 마지막 살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내려갈 때는 다 눌림목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 들어갔습니다. 조정 들어갔으니까 조정도 자, 요게 이번 주인데 양봉이 뜬다면 좀 더 내려가서 눌림목 쭉 간다면 여기처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지금 요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은 요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바닥을 하긴 대바닥 주봉 대바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위로 그러면 눌림목은 이 눌림목이에요. 내려오면 이 추세 반전에 이 내려오면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간 게 아니라 눌림목이에요. 그럼 눌림목에서 매수 최고 기회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LG엔솔은 수혜를 보면 기관금 개인만 계속 팔았죠.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항상 지금이야 맨날 똑같아요. 물렸다 본주는 팔고 조금 뭐 팔고 또 새로운 거 또 물리고 평생 그거만 하잖아요. 아까 내가 시작할 때 SDI만 사도 된다고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기관이 조금 쌌다. 기관이 안 싸요. 외국인이 조금, 이건 외국인이 장악하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이번도 일본 기준으로 얘는 대바닥이 일봉으로 완성이 됐는데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봉으로 박스권이에요. 아직은. 그럼 12평은 지지선이겠죠. 35만원 내외.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수 기회라는 거죠. 엄청.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소비도 살아나고 한다고 철강주를 사시면 안 되고 소비 살아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단편적으로 고닥다리 같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코홀딩 사라고. 중국이 이제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니까 철강주로 사면 되고 화학주로 사면 된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금방 그랬죠. 중국은 그렇게 해도 중국인 제조업 이미 떠나고 없어요. 중국은 부동산을 건물 짓고 땅 지어 건물 짓고 사가지고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미 서부 대개발 끝났습니다. 지금은 주식 시장이 돼가지고 돈을 금융 정책을 봐서 중국은 소비를 살리는 거예요. 소비 살리면 건물 사냐고요? 주식 돈 벌어 건물 사요? 엄청난 돈 벌어요. 건물 사지. 그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작은 소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용품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지. 다시 철강석을 물론 조금 올랐어요. 그죠? 철강석이 그래서 뭐 조금 그건 나중에 좋아지는 거죠. 지금 초기는 IT 쪽 수요예요. 그죠? IT 쪽 수요. 근데 우리는 IT 쪽 수요는 이미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사서 중국 수혜주로 사시면 안 된 거예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주는 중국의 수혜를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중국 수혜주를 사야 되면 사고 싶으면 주식 시장에 있는 CATL을 사는 거고 아니면 중국 걸 안 산다면 우리나라 주식 하면 그 소비자가 뭐 LG생활 이런 거 있지만 얼마 못 먹어요. 그죠?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경쟁력 있게 올라가는 주식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혜를 받는 우리는 그러면 미국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수혜가 되는 것은 해리스가 당선될 거로 보이지만 아직 결정 나보고 나서 되면 뭐 3월 11월 3분기 실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1월 달까 어느 정도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조정받는 주식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 금투세는 결론이 뭐 지도부에 맞겠지만 되긴 되겠죠. 시간 질질 끌면서 보선도 끝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개인들이 아직도 좋아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본격 시행된 유예가 확정이 되면 큰 손들이 사주겠죠. 에코프로 그룹처럼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추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9월부터 10월에 10억 이상 있는 사람 포스코홀딩스 제일 많이 썼고 나는 10억도 없으면서 2억, 1억, 2억 쓰면 10억 친구가 있어서 걔들이 포스코홀딩스 샀다가 걔들도 돈 못 번 사람 그걸 보고 내가 인력 있는 사람도 샀어요. 올려 다니다가 같이 깨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그래도 구조적으로 수익 안 됩니다. 철강은.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철강이 되냐고요. 부동산 중국이 저렇게 내야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은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잠깐 올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미 이 주식은 보수골딩선은 이제 다시 목표가 오잖아요. 그죠? 또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럼 이 매물이 42만 원부터 해서 43 엄청난 매물이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26년도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지. 조기에 58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오면 그래서 이것을 수익을 이거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리턴도 적자고 다 적자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하락주다. 수혜는 되었지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왔다가 이거 단기적인 매매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